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요즘 좀 한가하시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심심하신가 봅니다. 지금 전정을 해도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정 시기와 지난 영상과 관련하여서 염류 집적을 해결할 수 있는 킬레이트제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시기입니다. 과수에서는 매년 좋은 가시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난해 자란 가지를 적절히 잘라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형인 계량 일자형에서는 한눈에서 세 눈을 남겨놓는 단초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은 잎이 다 지고 난 후면 가능하지만 겨울이 춥거나 건조하기 쉬울 때는 일찍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포도 가지는 다른 가수에 비하여서 조직이 치밀하지 않고 엉성하기 때문에 전정을 하게 되면 절단면에서 수분이 증발되어서 건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겨울은 많이 춥고 바람도 많아서 가온 계획이 없으신 경우에는 전정 시기를 기상을 봐가면서 좀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한기를 지나고 2월달 날씨를 봐가면서 2월 말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하고 싶으셔도 다 때가 있으니까요. 심심하셔도 이때 좀 푹 쉬시고 규칙적이고 가벼운 운동 하시면서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킬레이트제 사용입니다. 구독자님께서 킬레이트제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용어가 생소하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염류 집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토양에 필요 이상의 비료가 쌓이면 비료 사용 처방서에 정기 전도도가 높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샤인 재배를 하면서 필요 이상의 비료 사용이 늘어서 염류가 쌓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료가 쌓여서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뿌리의 양수분 흡수가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 각종 생리장애가 발생되어서 작물 재배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쌓인 비료를 제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가림도 없고 멀칭도 하지 않는 진짜 노지 상황이라면 빗물에 비료가 씻겨 내려가서 지하수 오염 문제는 있지만 토양에 비료가 쌓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포도는 비가림에다가 비닐 멀칭까지 하니까 염류 집적이 문제가 됩니다. 이 염류 집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킬레이트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킬레이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킬레이트라는 뜻은 집게발로 물건을 꽉 잡을 수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킬레이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킬레이트제는 토양에 집적된 작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염류를 작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어 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과체류에서는 DTPA를 사용하고 상추 같은 잎을 먹는 엽채류 재배 시에는 구연산을 사용합니다. 킬레이트 물질의 대부분은 산입니다. 원리는 이 킬레이트제가 불용화된 토양염의 양이온을 흡착하여서 분리시킴으로써 결합된 양이온과 음이온을 분리하면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산이 칼슘과 결합하여서 인산칼슘이 되어 있는 경우 작물이 이용하기 어려운데요. 이 킬레이트제를 사용하면 인산칼슘에서 칼슘을 떼내어 흡착하기 때문에 칼슘도 이용 가능하게 되고 인산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작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의 남아도는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 이 킬레이트제입니다. 따라서 비료 사용은 줄일 수 있고 넘치는 비료를 흡수하게 되니까 염 농도도 낮아져서 전기 전도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킬레이트제는 산성 물질인데요.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등 종합 영양제를 먹을 때 식초나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새콤한 성분인 유기산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력이 더 증가한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같은 원리입니다. 킬레이트제 사용은 일단 토양 검사 결과 전기 전도도 2 이상인 토양에 사용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킬레이트제인 DTPA하고 수산화칼륨입니다. 수산화칼륨은 가성갈이라고도 하지요. 수산화칼륨은 DTPA를 녹이고 산성인 DTPA 산도도 보정해 주게 됩니다. 수산화칼륨을 사용하지 않으면 DTPA를 녹이기 위해서는 끓여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끓이지 마시고 수산화칼륨을 이용하여서 녹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로 5리터의 물에 수산화칼륨 240g을 넣고 녹인 다음에 DTPA 680g을 넣고 저어서 녹여줍니다. 다음 1차로 제조한 이 5리터의 용액을 1000배 희석해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리터에 1000배면은 5톤인데요. 만약 1톤짜리 액비통이시라면 1톤에 넣으시고 잘 섞어 주신 다음에 밭 전체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간주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킬레이트제가 토양 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양이든 토양 전체에 골고루 들어가게 하면 되겠고 다음 간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킬레이트제 사용은 물 주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하신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용하셔야 하고 1년을 사용하셨다 해도 급격하게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확 후 토양 검사를 하셔서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체크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킬레이트제 사용 목적은 집적된 비료를 작물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도 살리고 작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진흥청 자료에서는 토양의 전기 전도도에 따라 관행 비료 사용량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 재배에서 DTPA를 사용하신다면 비료 사용은 생략하고 미생물제를 같이 간주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미생물제에도 양분이 있고 이것이 분해되어서 작물이 흡수도 가능하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산들도 킬레이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킬레이트제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킬레이트제는 산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의 피부와 눈에 닿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갑을 꼭 사용하시고요. 과도한 양의 킬레이트가 들어가는 경우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꼭 기준량을 지키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양에 염류가 집적이 되면 뿌리의 발달과 수분 흡수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서 각종 생리장애가 발생됩니다. 쌓인 비료를 제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늘 내 밭의 토양 상태를 확인하시고 넘치기 전에 사전에 비료 사용을 조절하셔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농사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화가 정말 어렵고 일반화가 안 됩니다. 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고 내 토양, 기상환경, 내 작물 상태에 맞추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2년도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